그래서 직접 이렇게 가르치면서 날마다 이렇게 하고 나가면서 이렇게 발생했던 일들이 항상 보고 나중에 이거 하지 말다 아니면 나중에 부족한 거 이거 더 부충하다 이렇게 그런 거 보고 이제 항상 준비하고 오셔야 될 밖에 그런 생각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겨우 미리 준비해서 나가는 과제도 제가 한글말 부족이잖아요. 저때 같은 경우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영어로 잘하지만 한글말 설명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제일 좋은 빌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다문화 가정이 전체 인구의 11%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례대표로 이자스민 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아마도 앞으로 이제 사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뭐 자원봉사도 하고 계신다고요? 네. 네. 어떤 자원봉사 하고 계세요? 지금 인천 여성에서 인천 여성 전화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안에서 아이다 마을라는 다문화 이렇게 단체가 있어서요. 네. 그 아이다 마을 안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이렇게 베트남, 키르기스탄 하여튼 여러 가지 나라 그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다문화 필리핀 아이들만 이렇게 봉사활동 영어로 가르치는 건 아니라 그쪽 분 아이들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한 1년 안에는 뭐 방학에 맞춰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영어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서 봉사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네. 거기서 그러면 교사로 이제 교사로 이렇게 나갔고요. 봉사로, 자원봉사로. 네. 그러면 여러 나라 아이들도 있고 우리나라 아이들도 물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외국인 특히 영어 교사 하면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온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백인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참 생각해볼 문제예요. 하기는 좀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을 대할 때 좀 선생님 당황스럽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얘들이 왜 이러지? 좀 다른 거 이런 건 저는 처음 학원 이렇게 가르칠 때 그런 거는 처음 해본 경험이라서 해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 가르치는 방식 저랑 처음에 아까 선생님 말씀했던 대로 제가 교육적으로 졸업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교육적으로는 부족하고 처음에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인성적으로 이렇게 학생들 가르칠 때 약간 이렇게 한국 학생들은 우리랑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인성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방식도 그렇고 약간 피곤한 타입이고 어떤 타입이요? 한국 피곤한 가르치는 타입. 교육에 좀 약간 피곤한 타입 그렇게 솔직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러면 약간 항상 나중에 저희 아이들 낳으면 이렇게 안 해주고 싶던 마음이 많이 들어요. 아니 선생님 피곤한 타입이 아니야. 왜냐면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외국 선생님인데 우리나라 애들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자기네 나라하고 다르다 그러는데 마음이 내가 너무 상하더라고요. 진짜 어떤 거가 피곤하고 저는 그런 학생 만나도 상한 마음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가깝게 좀 저는 대화를 이렇게 이렇게 안 되더라도 그냥 대화 일단 할 때 그 아이를 한번 물어보고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뭐 혹시 문제 대부분 솔직히 말하면 집안적으로 좀 그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니면 억지로 부모를 영어를 가르치고 억지로를 해준다랑 이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심리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계속 만나서 영어로가 왜 자기를 배워야 하는지 자기가 이 언어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이렇게 만나서 설명하고 나중에 그 아이가 점점 지나서 만나서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점점 이제 영어 대한 것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재미를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악마 생각하는 처음에 변하더라고요. 이제 나는 이거 영어로 나한테 이렇게 나쁘지 않구나. 나중에 이거 진짜 나한테 좀 좋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우리 마리아 선생님께서는 그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인성까지 아이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영어라는 것이 더 이상 이제 그 미국 언어, 영국 언어, 호주 언어가 아니라 글로빗이라고 해서 전 세계 언어지 않습니까? 우리 또 김경아 선생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선생님을 통해서 또 영어란 매체를 통해서 다문화를 배우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네, 진짜 어머니 말씀 들으면서도 저도 느꼈는데 이제 영어는 세계 영어라 그래서 이제 월드 잉글리시라 그래서 이제 진짜 미국 사람
영국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필리핀이나 뭐 인도나 뉴질랜드 그 다양한 문화권에서 쓰이는 영어를 이제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사실 토플 시험 같은 데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발음들을 듣고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식 편협된 영어.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외국에 나가보면 인도 사람이 하는 말 우리는 잘 못 알아들어도 미국 사람은 인도 사람, 케냐 사람 하는 말이 훨씬 더 듣기 쉽다고 맞아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만날 이제 실제 영어를 쓸 환경, 뭐 예를 들어 유학을 간다거나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만날 확률보다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쓰는 영어를 들을 일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좀 이제 단문화 과정도 늘고 이제 다양한 문화권에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이 좀 이제 시각도 좀 넓혀가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배우고 좀 이렇게 풍부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거는 정말 세계인이 되는 정말 정확한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뭐 이런 얘기가 있죠. 한국어도 다양하잖아요. 그죠? 뭐 평양 사투리도 맞아요. 있고 우리 뭐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가 있는데 그래도 제대로 표준어를 배워둬야 언어 효과 면에서 더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문석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원어민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뭐 그 미국식 영어를 배우지 않는 거에 대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그게 계시거든요. 김경원 선생님 말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네. 먼저 원어민이 뭔가에 대한 그 정의를부터 좀 똑바로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네요. 제가 옛날부터 예. 느꼈던 게요. 우리나라는 그 면에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편협하죠. 예. 한 10여 년 전, 10몇 년 전까지는 제가 이제 직접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원어민 하면은 이게 저기 개인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린 정의가 파란 눈에 노란 머리 외모예요. 그렇게 써 원어민이. 있어요? 아니 그거 가지고 무슨 자료 제작할 때 소위 말해서 코리안 아메리칸 있잖아요. 교포들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교포들 네. 내세우면 다 빠꾸 맞았어요. 원어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긴 일단 게 생긴 게 일단 아니니까. 원어민이래. 물론 네. 플러스 영어 해야 되지만 그랬다가 이제 그게 좀 바뀌어가지고 야 원어민은 그게 아니고 말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생겼는데 뭐 저기 유럽 사람도 있고 얼마 있는데 그것도 원어민이냐 이래가지고 문제가 돼서 이제 조금 바뀌었는데 그다음부터는 플러스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 이래가지고 동양인인데 영어 잘하는 사람을 약간 더 꺼려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뭐 성김 주한 미국 대사관 김영석이랑 총재 그럼 그 사람도 원어민이 아니냐.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 못해요. 그러나 영어는 완벽한, 웬만한 백인보다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원어민 그러면 약간 그 사람도 유명 인사나 그런데,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있다 그러면 약간 깨림직한 그런 문화인데, 네. 학원에서는 아직도 그래요. 네. 학원에서는요, 소위 코리안 아메리칸 우선 학생이 학원에 가서 영어 강사하려고 이력서 내면요, 학부모들이 생긴 것 때문에 반대한다고 안 된다 그래요. 그거는 최근의 현실이에요, 그게. 그래서, 원어민의 그 개념부터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아까 그 세계 월드 잉글리시, 글로비시가 만든 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어민의 영어를 배우자 하는 것이 원어민이 미국 영어냐 영국 영어냐 저는 그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그걸 구분할 정도까지 수준의 영어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근처도 못 가요. 미국 영어, 영어 따질 계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빗대서 말하자면은 지금 말이라도 영어는 잘할까지만 모국어는 아닐 겁니다, 이제. 그렇죠? 모국어가 아니라 제2 언어로 배웠으니까 그냥 우리 한국 사람보다 좀 잘하겠지만은 원어민하고도 좀 그 소리가 그 니어 네이티브 준 원어민이라 그러죠, 이제 되게. 그 수준인데 그 영어 가르치기에는 저 모든 인하프제 120% 충분한 그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일부 꺼려하는 사람이 저 사람 원어민이 아닌데 자꾸 그런 거 우리는 항상 원어민 최고 이걸 찾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사교육 시장이에요. 우리는 저는 원어민, 상업적인. 영어를 원어민과 똑같이 이걸 자꾸 표방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져가지고 보면 저기 보세요. 그 편협한. 잡지나 이런 데 보면요. 뭐 우리 학원에 1년만 되면 영어를 원어민처럼 안 줘도 나 진짜 웃긴다 그래. 야 그럼 나 한번 다녀볼까 이런 생각이 진짜 1년 다니 되나 안 되나. 다니고 싶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원어민이나 아니면 영어에 주눅 들어있는 게 영어 컴플렉스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다 원어민처럼 못하면 다 영어 못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영어 배워서 원어민 만날 기회 별로 없어요. 요즘 또 한국 내에서 다문화 과정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랑 의사소통 기회가 많고 또 외국 나가도 진짜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부터 해가지고 가면은 뭐 서양 사람 영어 잘하는 자인데 뭐 루마니아에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데 그게 훨씬 기회가 많은데 그거에 익숙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국제화 시대의 목표지 원어민에 목매고 있을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좋은 말씀이십니다. 원어민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개념을 말도 그렇지만
문화도 그래요, 선생님. 네, 어떤 그렇죠. 그 미국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니네 나라를 어떻게 영어로 된 책은 다 미국 거냐? 그래서 미국 뭐 사람 그러잖아요. 아시아 거 그런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봐서 좀 황당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뭐 드라마도 미드 뭐 이런 거 많이 보지만 뭐 일들도 보지만 뭐 피드라든지 데드라든지 말드 이런 거는 조금 생소해요. 대만 드라마요. 네, 아, 네. 조금 생소해요. 아마 이제 그걸 수입하고 이러는